오픈 당일 카페 소월의 벽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오늘 오후 4시 드로잉 퍼포먼스 시연이 있다. 나는 테이블을 닦으며 불안하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인기 작가가 답장도 없이 오지 않고 있다. 연락 없어? 남편 정환이 물었다. 예슬은 어깨를 으쓱였다. 요즘 애들은 그래. 오겠지. 하지만 오후 3시 반.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작가는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자가 한 통. 작가님이다. 교통사고로 병원 가요. 죄송합니다. 나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교통사고? 정환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러다 그림 시연 못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손님 중에 아무나 시켜서 그리게 하죠. 누군가 농담처럼 툭 던졌다. 그때였다. 카페 구석 평소 청소를 해주던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낡은 베이지 코트, 구분 등 작고 얇은 손.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곧 터지는 웃음. 할머니가요? 이 시간에 그림이요? 진심이세요? 아니, 그냥 붓이라도 잡아보시려나 보죠. 핸드폰 카메라들이 켜졌다. 어떤 이는 친구에게 영상을 전송하며 말했다. 야, 우리 카페 오픈에 이런 컨셉도 있대. 크크크. 부쇼 할머니 등장각. 나는 민망함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다. 모두가 기대 반, 조롱 반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환이 작게 말했다. 그래도 무대 비우는 것보단 낫잖아. 예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조용히 시연 테이블로 걸어갔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알았다는 듯 자연스러운 발걸음이었다. 손에 쥔 붓이 떨리지 않았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붓지는 것도 버겁겠네, 저 연세에. 다른 손님은 킥킥거리며 음료를 들이켰다. 이러다 물감 쏟는 거 아냐? SNS용 콘텐츠로 딱이네. 먹을 개어 붓을 눌러 적셨다. 그리고 첫 획.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한 줄의 선. 그 선이 종이 위에 놓인 순간 카페 전체가 숨을 죽였다. 저거 뭐야? 누구도 농담을 하지 않았다. 카메라를 들던 이들이 손을 내렸다. 할머니는 이어서 둘째, 셋째 획을 그었다. 그 모든 선마다 감정이 실려 있었고 깊이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삶을 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어느 순간 입을 다물었다. 아니,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손 어디서 봤더라. 그림이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검은 먹선 사이로 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의 뒷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 여인의 등 뒤에선 바람이 불고 기다림이 보였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건 그저 그림이 아니었다. 그건 기억이었다. 그림이 완성될 무렵 카페 안은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른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고요 속에서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손님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어색한 침묵이 번졌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점점 번졌고 곧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정환이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그림 진짜 미쳤다. 예슬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그림 속 여인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카페 입구가 다시 열렸다. 빨간 퍼가 달린 점퍼, 진한 화장을 한 중년 여인이 불쑥 들어왔다. 어머 어머. 뭐야. 이게 웬 웅성웅성? 정환이 고개를 돌리며 입을 막았다. 그는 작게 말했지만 늦었다. 어머, 이게 그림이야? 세상에, 누가 그렸어? 나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청소 도와주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청소하던 사람이 이걸 그렸다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걸 진심으로 보여준 거야? 중년 여인의 말투엔 노골적인 불신이 묻어 있었고 말의 끝은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여기다 돈 보탤 때 이런 쇼는 없었는데?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고 또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다. 진짜 눈치 없으시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요즘 예술이야? 난 또 뭐 대단한 작가 불렀다길래 기대했더니만 청소하는 분이 그림 그리는 쇼였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먹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뒷모습은 조용했지만 어쩐지 그 그림과 겹쳐 보였다. 나는 그때 다시 그림을 바라보았다. 여인의 뒷모습,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작은 글씨 하나. 기다릴게요. 언제라도. 가슴속 어딘가가 움찔했다. 예슬은 갑자기 확신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 이 그림 어디서 본 거지?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대학 시절. 과제 중 교수님이 언급했던 전설적인 여성 수목 작가. 그녀의 이름은 장은정. 카페 소월의 드로잉 시연 영상은 다음 날 아침 SNS를 타고 급속히 번졌다. 부쇼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은 이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겼고 댓글창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교차했다. 이거 진짜 실화임? 아무리 봐도 연기 아님? 할머니 손놀림이 장난 아냐. 어디 화단 출신임? 나는 커피를 내리다 말고 바리스타에게 물었다. 이 영상 누가 올렸대요? 몰라요.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뉴스에도 떴대요. 기사 보실래요? 무명의 할머니 화가 오픈 카페를 뒤흔들다. 정체불명의 드로잉 퍼포먼스. 예술인가? 우연인가?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손님은 점점 더 늘었고 다들 입구에서 그 할머니 계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어디 가셨을까? 정한 씨 연락처 알아요? 글쎄요. 아침마다 와서 청소하고 끝나면 사라지셨잖아요. 할머니가 사라진 지 며칠째 카페 안은 어딘가 허전했다. 매일같이 문 앞을 쓸고 조용히 커피 향을 맡으며 그림을 바라보던 그 자리엔 이제 먼지만 남아 있었다. 나는 시연날 그렸던 그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림 속 여인의 뒷모습은 무언가 말하지 못한 슬픔이 묻어 있었고 그 아래 작게 적힌 글귀가 마음을 건드렸다. 기다릴게요. 언제라도.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 걸까? 그날 이후 SNS엔 영상이 퍼졌고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정체를 묻는 댓글이 수백 개,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예술의 정의가 바뀌었다고까지 말했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단지 이벤트성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했던 시연이 누군가에게 삶의 조각처럼 느껴졌다는 반응에 책임감이 생겼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회색 코트에 검은 목도리. 한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며칠 전 여기서 그림 그린 분을 알 수 있을까요? 예슬은 눈을 크게 떴다. 혹시 왜 찾으시죠? 남자는 천천히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어딘가 익숙한 먹화가 배경으로 어린 소년이 웃고 있었다. 이 그림. 어릴 때 어머니가 늘 그리던 그림입니다. 실은 이분이 저희 어머니일 수도 있어서요. 예슬은 순간 말을 잃었다.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장은정입니다. 오래전 화단에 계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완전히 자취를 감추셨어요. 예슬은 가슴이 뻐근해졌다. 교수님이 언급했던 그 이름. 전설처럼 떠돌다 사라졌던 먹의 천재. 정말 그분의 아드님이세요?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셨던 분이 어머니가 그리던 먹선과 너무 닮아 있어서요. 나는 그림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할머니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걸까요? 며칠 뒤 카페 소월 한쪽 벽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예슬은 고민 끝에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벽면에 조용히 걸었다. 그 아래엔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았다. 작가명도 연도도 제목도 없이. 단지 그 한 장의 그림만 덩그러니. 하지만 손님들은 멈춰섰다. 마치 무언가를 읽듯, 느끼듯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 그림 그 영상 속 할머니 거죠? 왜 이름이 없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아직 그분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요. 그림은 점점 입소문을 탔고 일부러 이 그림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어떤 이는 노트에 그림을 스케치하며 중얼거렸고 또 어떤 이는 사진을 찍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유리창 밖에 익숙한 그림자가 비쳤다. 낡은 베이지색 코트, 검정 운동화, 굽은 허리. 천천히 카트를 밀며 다가오는 뒷모습. 나는 달려나갔다.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슬을 바라보는 눈동자엔 놀람도 경계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잔잔함만이 있었다. 다시 오셨네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바닥이 너무 더러워졌을까 봐요. 예슬은 눈물이 핑 돌았다.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따뜻했다. 그날 저녁, 카페에는 말없이 앉아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머니는 벽 앞에 섰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그림 아래엔 이제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기다릴게요. 언제라도. 이름은 없지만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기억했다. 그 선을, 그 마음을. 할머니는 한참을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괜찮아요. 카페 소월 앞에 방송국 카메라가 섰다. 지역 채널의 문화 코너, 숨은 이야기 찾기 팀이었다. SNS에서 화제가 된 무명 작가 할머니의 정체를 추적 중이라며 예슬에게 연락이 온 것이다. 정말로 작가님 성함을 밝히지 않으실 건가요?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분이 원하시기 전엔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카메라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방송 직후 그림 앞은 더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어떤 이는 무명이라는 이름조차 신성시했다. 그 와중에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쫀쫀한 스카프에 붉은 립스틱, 허리를 꼿꼿이 세운 한 중년 여성이 성큼 들어왔다. 손에는 옛날 화단동인의 로고가 찍힌 도록이 들려 있었다. 장은정 아니 그 사람. 지금 여기서 그림을 걸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분을 아시나요? 여성은 피식 웃었다. 알다 마다. 같은 전시회도 했고 한때 같은 서클이었지. 근데 갑자기 사라지더니 이런 동네 카페에서 청소나 하고 있었다고. 그 순간 카페 안을 지나던 한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였다. 구석자리에 앉아 붓자국처럼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가 일어섰다. 할머니의 눈엔 감정이 없었다. 담담하고 단정하게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림 앞에 섰다. 그림 내려야겠어요. 나는 놀라 눈을 떴다. 할머니 왜요? 지금 이 그림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유명해지면 또 예전처럼 되니까. 여성은 코웃음을 쳤다. 뭐가 어땠는데? 과거에도 본인이 감당 못해서 떠난 거 아니었어. 순간 카페 안 공기가 가라앉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림이 아닌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땐 내 그림에 내가 없었어. 이제야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다. 이 그림 진짜 위로가 됐어요. 어느새 몰려있던 손님들이 하나, 둘 박수를 보냈다. 그중엔 눈시울을 붉힌 사람도 있었다. 무명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이름이 아니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림 앞에서 손끝을 얹었다.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카페 소월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검정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다시 보니 언론에서 본 적 있던 얼굴이었다. 대기업 임원진으로 매체에 종종 등장했던 청년 창업가 정민 대표. 정민이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다시 확인해보니 그분이 저희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뒷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엔 어린 남자아이와 중년 여성, 그리고 배경으로 흐릿하게 지금 벽에 걸린 그림과 유사한 먹선이 담겨 있었다. 이분 제 어머니일지도 몰라요. 어릴 적 이 그림이 늘 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실종됐던 아이예요. 이름은 정민. 예슬은 숨을 삼켰다.
정민.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던 그 이름. 잠시만요. 나는 곧장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조용히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할머니,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정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정민이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그린 그림과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 그림이 늘 자기 집에 있었다고요. 할머니는 묵묵히 수건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카페 안으로 걸어 나왔다.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무 말도 없었다. 오직 눈빛만이 오갔다.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은목걸이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할머니의 눈가가 떨렸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낸 건 오래된 은목걸이였다. 희미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J. M. 남자의 입술이 떨렸다. 맞아요. 어릴 때 항상 저 목걸이를 만지던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엄마가.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할머니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정민아, 정말 너 맞니? 카페 안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기다림이 마침내 닿았다는 안도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카페 안 공기는 숨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다. 정민이라는 이름이 공기 중을 맴도는 동안 할머니는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정민 역시 멈춰 서 있었다. 두 손을 모은 채 어쩌면 기억 속의 단어가 눈앞 현실과 부딪혀 혼란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눈빛 하나는 분명했다. 찾고 있었다. 오랜 시간 잊었다고 믿었던 무엇인가를. 할머니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마른 손과 두툼한 손이 맞닿는 순간 정민의 어깨가 가볍게 떨렸다. 어머니 정말 저예요. 정민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손끝의 체온을 느꼈다. 긴 세월 동안 붓끝에 실어보냈던 이름, 매일 새벽 공방에 홀로 남아 되뇌던 이름이 이제 자신의 앞에 있었다. 이제야 왔구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천천히 흘러내렸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이내 잔잔한 박수가 퍼져나갔다. 나도, 정환도, 그리고 그림 앞에 멈춰 섰던 손님들까지. 그들은 박수를 보냈다. 단지 재회를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지난 세월에 그녀가 혼자 견뎌온 고통과 기다림에 대한 경이었다. 며칠 뒤 카페 소월 한쪽 벽에는 작은 전시가 열렸다. 제목은 기다림. 작가명은 여전히 무명.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모두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아들은 전시를 둘러보던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다. 이 그림들 어머니가 만든 인생입니다. 붓 대신 눈물로 그렸고 물감 대신 시간을 바르셨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저를 향한 기다림이 묻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옆에 섰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 앞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이름 없는 하루들을 견디며 오늘을 만났습니다. 장은정.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적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잊혔던 시간들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다. 카페 안에는 조용한 울림이 번졌다. 그것은 환호도 탄식도 아닌 깊은 공감의 숨결이었다. 어떤 손님은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들은 가만히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적시고 다시 시작하라는 듯이. 어느 날 오후 기자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젠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그림을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할머니의 삶은 이제야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긴 기다림과 말없이 감내한 희생의 초상과도 같았다.